전자는 구를 전자. 이제 진행된다. 뭐 해달라. 뭐 청하는 것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륜, 법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 법륜이란 말 우리말로 하면 진리의 수레바퀴죠. 이 수레바퀴가 이제 안에죠. 왜 그 수레바퀴가 뜻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딜 갈 때 타고 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대승, 소승 할 때 그 탈 것을 타고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에야 탈 것이 비행기도 있고 뭐 단 기차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이제 탈 것이 마차를 타고 가면 바퀴를 단 마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의 수레바퀴를 타고 간다. 법의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 이거는 또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서 삿된 것을 없앤다. 태양은 양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음기, 사기를 없앤다. 바퀴가 그런 의미도 있고 많은 것을 태운다. 탄다라는 의미. 그리고 빠르다. 삿된 정법 바르게 삿된 것을 파한다. 파사죠. 그리고 이제 함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간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법의 수레바퀴 그냥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은 그 고정되어 있는 거고 륜이 들어가면 법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법이 흘러가다. 바퀴니까 흘러가고 작동한다는 거죠. 법이 작동해. 그냥 작동이 아닌 경우 전법륜. 전자를 하나 더, 모터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모터 하나에 전자가 붙었으니까 모터 2개. 그래서 6기통, 8기통 엔진에 달아서 더 갈 수 있도록. 기차도 바퀴로 가잖아요, 보면. 또 이렇게 배도 사실은 바퀴는 없지만 그 스크류? 배도 스크류를 통해서 그것도 법륜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비행기도 엔진 돌아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륜이라고 하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전법륜인데요.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삿된 것을 없애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한다. 전법륜 하는 것을 청한다라는 거죠. 이 법륜을 굴릴 때 법륜은 2가지가 있어요. 진제와 속제가 있죠. 진제와 속제. 진리 세계를 말하는 진제, 세속의 세계를 말하는 속제. 이제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이제 계속 경전이라든지 뭐 보리심이라든지 뭐 대장경, 뭐 부처님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진제, 높은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속제라는 것은 뭐 남녀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인간관계가 어떻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고 그래서 약간 유교적인 그런 이념이라고 이런 할 수가 있죠. 속죄라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 더러운 거 우리가 진속 진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고 속세는 더럽다. 근데 진은 깨끗하다.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속세도 진리가 있는데 속세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상적인 거고 이것은 확장. 이거는 이상이고 이건 현실이겠죠. 현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나? 부처님은 진짜만 얘기해야 되나? 속죄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아니 부모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만져야 되고 돈을 대하는 자세 뭐 명예를 대하는 권력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처님은 당연히 진제와 속죄를 섞어서 하겠죠. 그러면 부처님을 대신 전해주는 스님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진제와 속죄를 다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제 명상 중에 부정관이 있어요. 부정관. 부정관이야말로 속죄를 관찰하는 거예요. 부정관. 얼마나 더러운가. 몸이 얼마나 더러운가. 재물이 얼마나 더러운가.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리고 성적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또 성적인 욕망, 이런 욕망들이 얼마나 더러운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부정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제만 늘 생각하고 있으면 발 버리심해야지. 보현 행원을 세워서 원력을 세워서 깨달음에 이래야지. 막 깨달음을 열심히 30년 동안 열심히 정진해. 근데 스님이 몸이 아팠어. 30년 후에 몸이 아팠어. 그래서 40대 중반이 됐지. 근데 몸이 아팠는데 보살님이 와가지고 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간병해주면 얼마나 보드랍고 얼마나 예쁜 보살님이 잘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 보리심이 아주 굉장히 세도 이게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아프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뭐 했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보살님이 이제 예쁜 보살님이 오시면 이제 다른 생각도 많이 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야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무너지기가 또 쉬워요. 한번 무너지면 이제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행한 것까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진제만 생각하니까 그래. 발심해서 화두만 들면 돼. 이것만 하니까 그렇지. 속죄를 세속의 이치를 생각해. 뭐 아들 딸 낳는 것도 좋고 또 돈 많이 벌어서 불사하는 것도 좋겠지.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것, 또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 가족을 같이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해보면 거기에 그런 기회가 되면 그 속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곳에 있어서 평상시에 부정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래서 출가한 스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사랑에 빠졌어. 아니면 재물에 빠졌어. 이랬다는 것은 속죄에 대한 관찰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죄에 대한 관찰이 탄탄하면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뭔가 약해진 때가 왔을 때도 그런가 이렇게 좀 인연이 됐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또 인연이 가까워졌다 돌아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관을 통해서. 부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관도 있잖아요. 자비관도 가만 보면 속죄와 진제를 다 같이 활용해야지 부정관하고 자비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분별관, 인연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분별관, 자비관, 부정관 모두 다 진제, 속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이 너무 산속에서 진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속죄가 인연이 다가올 때 그것이 막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SNS도 산속에 다 들어가고 하니까 요즘에는 동영상, 야동도 다 볼 수 있어. 요즘에는 별의별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그러면 물들기도 쉽지만 또 이렇게 진제 속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오염된 곳에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진제 속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잘 전해주고 잘 공부를 하면 그럼 세속에서도 장점이 많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고
그래 돼서 우리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감추고 사과를 해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제 S22 갖고 싶거든요. 저는 S21도 갖고 싶고 S20도 갖고 싶고 저는 그 LG에 오랫동안 LG 걸 썼거든요. 근데 LG가 단종되고 LG 마지막 모델은 아니고 마지막 전전 모델을 제가 쓰고 있는데 S22, S21 울트라, S20 울트라 나 언제 그거 갖게 되나? 이러면서 S20 지난 거잖아. 20년, 2년 지난 거잖아. S20 가격 언제 떨어지나? 계속 그거 보고 있어. 아직도 50만 원대야. 좀 더 떨어지면 공기가 더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30만 원대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저는 공기기 사가지고 이렇게 유심 넣어가지고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S22에서 이번에 이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GOS라는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삼성전자 애플은 작년 실적이 엄청난데 어마무시하게 팔아가지고 한 분기에 40억, 50억 영업이익을 내고 막 그랬거든요. 삼성전자의 폰보다 애플 폰이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정말 분해, 좀 기분 나쁘잖아. 우리는 삼성전자 폰이 많이 팔리기 바라잖아요. 이게 플래그십 모델인데 플래그십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긱벤치라는 단체에서 긱벤치라는 이제 전자제품 실험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단체예요. 긱벤치라는 데에서 삼성전자 S22, 22를 자꾸 이 말 저 말 나오니까 22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GOS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GOS라는 것은 게임할 때만 플레이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게임할 때 발열이 많이 나잖아.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면 성능이 100이라면 게임을 돌리게 되면 성능이 60으로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예요. 게임을 돌리면 게임 안 하는 사람은 성능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게임을 돌리기만 하면 60% 팍 떨어지는 거지. 삼성전자가 이것을 이야기를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S22에는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그랬다라는 거지. 발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건가? 아니 발열이라는 게 게임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용량을 많이 쓰니까 평상시엔 여러분들이 발열 문제 충전할 때만 발열 생기지 여러분들 폰 쓰다가 폰이 뜨거워지는 경험 있었어요? 문제 있을 때나 그러고 게임하는 애들은 그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GOS를 강화시켜서 게임만 하면 푹 떨어지는 거야. 야, 이거는 좀 그렇잖아. 성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긱벤치에서 야, 이거는 그래서 S20, S21, S22 플러스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긱벤치에서 삭제해서 우리는 이거 상대 안 한다. 갤럭시 폰 아예 우리 그 목록에서 빼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이렇게 악영향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하긴 했어. 근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주의하겠다 각별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불나지. 뭘 지적을 하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거지. 그 예전 모델은 S20 모델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은 선택을 아예 그냥 게임 플레이하면 이것이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 일부 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렇게 됐죠. 나중에는 사과를 하긴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가 봐요. 이게 얼마만큼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그럴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그것들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잘 안 팔리는 건 맞죠. 사람들은 모르지 뭐. 이거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얘기가 나오고 아는 거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쑥 넘어갈 일인데 사실 실제로 게임하는 애들은 실제로 삼성전자 이번에 잘 나왔다 해서 게임 들어갔는데 버벅 끊기고 천천히 진행되고 야 이거는 많이 다른데? 안 좋아지지 않았네? 이거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죄, 진죄 속죄를 잘 교육받은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이것이 뭐 소송이 불거질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애플도 있었어요.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애플이 이렇게 배터리 문제. 배터리가 용량이 다르면 성능이 100에서 60으로 폭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지금은 배터리가 일체형이잖아요. 전에는 배터리가 이제 교체 바꿨을 수 있었는데 다 일체형 2000 몇 년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일체형으로 나오는데 배터리가 쓰면 쓸수록 닳아서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사람들이. 이상하네. 애플이 뭐 폰을 쓰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그 애플 자체에서 배터리가 약해지면 성능이 이제 배터리가 진행되면 약해지면 저절로 100에서 60으로 폭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나. 그래서 이제 느려지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걸 가지고 소송도 하고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얼마더라 50조 뭐 10조 50조까지는 아니고 1조 6천억 뭐 5천억 이런 식으로 배상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을 뭐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줄 알았으면 뭐 우리 폰은 2년 쓰고 그만 말아버려야 되나? 이제 이런 말 자꾸 하잖아. 이런 회사들이 삼성이나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일부러 그런 정책을 쓰나? 2년 동안 2년 쓰고 나면 그다음에 못 쓴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애플폰 같이 삼성폰도 약간 그런 게 있겠죠. 배터리가 다르면 여기 GOS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변명도 아니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고객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다. 왜냐하면 이게 발열이 심하면 이게 불이 나거나 데일 수 있다. 진짜 폰 게임하다가 데일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에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저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대표적인 게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독일 폭스바겐에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2015년도에 그때 일본 토요타하고 경쟁한다고. 자동차 판매 수출 1위는 아직도 토요타죠. 토요타랑 경쟁한다고 우리 폭스바겐이 이번에 1등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력 모델을 디젤 엔진으로 가진 디젤로 주력 모델로 간 거예요. 그 당시 일본 토요타는 이제 무슨 전기하고 엔진하고 같이 쓰는 걸 뭐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런 토요타를 따라잡는다고 우린 디젤로 따라잡는다. 근데 디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디젤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연이죠. 매연이 많이 남아요. 이게 자연 환경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매연을 극복했다. 해서 이제 이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이 디젤 차를 막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폭스바겐에서 검사하는 데 가가지고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게 매연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그렇게
하고 실제 파는 건 그렇게 안 팔고 실제 파는 거는 옛날처럼 예전처럼 그냥 매연 잔뜩 나오는 거 팔고 검사소에 가가지고는 이 매연 저감자한테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이 줄여서 이제 검사 합격한 거야 진짜로. 디젤 승용차 아직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1년에 수백만 대 1억 한 천만 대 2천만 대 파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밝혀지겠습니까? 나중에 밝혀져서 그때 배터리 디젤 엔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물어준 돈이 1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 민간에게도 물어보고 기관에게도 물어주고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니까 견뎌낸 거지. 보통 현대자동차만 해도 100조 원 두드려 맞으면 이겨내겠어요?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 사람들이 고객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팔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눈속임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서 사람이 정직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좋고 기업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정직이라는 것도 많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는데 오늘 개표가 참 궁금하죠? 야, 오늘 어떻게 나오려나? 여러분들은 막상막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한 10% 이상 차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막상막할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막상막하다. 3% 이내 차이 난다. 그래. 나는 10% 이상 차이 날 거다. 손 들어봐요. 10% 이상 차이 난다. 아무도 없네. 전부 다 막상막하라. 저는 한 10%, 20% 차이 나면 좋겠어요. 한 20% 정도 차이 나가지고 이 언론이 이만큼까지 너무 심하게 국민들을 갖고 놀았구나 이런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 지금은 언론 여론조사가 다 똑같고 거의 뭐 막상막하로 돼 있는데요. 오늘 밤에 보면 알겠죠. 그렇지 않고 막상막하면 이제 1% 차고 2% 차고 그러면 뭐 여론조사가 맞는 거네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한 10% 이상 차이 나면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모르겠어. 하여간 뭐 오늘 저녁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죠? 성불하세요.